예, 11월 10일 일요일 주말 동공부 시간에 오프로입니다. 자, 날씨가 가을 날씨라 너무 좋고요. 다들 잘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트럼프가 오고 나서 정말 미국 정치 대단하죠. 계속 신고가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난 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인데요. 자, 정권사 이제 후배들 동생들 보면 오늘도 근무하더라고요. 뭐 25년 연간 전망이든 트럼프 위기에 대해서 엄청 분주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10년 대계를 표방하면서 자, 옆에 띄우는 게 미국 정치입니다. 분명 아직 과열권 아니라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오히려 여기에다가 조금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역할도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뭐 설명만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4년간의 어떤 이론과 실전, 온갖 실패 경험 다 포함된 그런 경험과 스토리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자, 타노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다들 좋아하시는 그 엔드게임에 나오는 그 타노스, 어벤져스 타노스 트럼프 2기 1기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분만 얘기하면은 온갖 세상에 난리가 나. 다 난리가 나. 트럼프 트윗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테마가 난리가 나. 근데 2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시장도 투자자도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면 봐줄 수 있고, 그게 제가 보는 고민 과정과 결국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 방향,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쪽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장이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뭐 대장주포도 괜찮죠. 우리 수익은 괜찮은데 어쨌든 2016년 말과 뭐 정치, 사회, 경제 다 말씀드리면서 참 비슷하다. 금리와 달러 증시까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도 미국에 대한 흐름도 같이 봐드리고요. 솔직히 제가 살짝은 약간 해리스를 바랬던 것도 맞아요. 아시겠지만 결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큰 변화가 오고 트럼프 습성 따라서 이 변동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뭐 시장은 정하는 과정이겠지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는 빨리 적응하고 우리가 보는 대응책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2025년의 연간 전망을 제가 세우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도 그 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결론은 미국 정시로 그 유일하게 미국 정시가 좋겠죠,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가장 주도주였던 AI 버블 슈팅이 계속 얘기 드렸던 탑승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대장주만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것저것 짜잘한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참 안 보고, 미국에는 엔비디아, 우리나라 국장이 알테오지는 크다랗게 터졌죠. 정말 수익이 이제 3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하이닉스도 지금 분명히 반등을 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자산, 영유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도 가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90K, 9만 달러까지 말씀을 드렸던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왔으니까 미국도 바뀌었잖아. 뭐 새로운 섹터나 새 종목 봐야 될 거 없어? 이런 것도 계속 제가 보는 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 빅테크 중에 아마존의 신고가 같죠. 그 다음 테슬라도 제가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와 함께, 참 타노스와 함께 약간 트럼프의 밈 같은 수급들이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긍정론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는 모습도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코스닥이나 우리나라 바닥에서 엔터, 한류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종목과 마지막에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한 20분 내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타노스 트럼프라고 적었습니다. 자, 어벤져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노스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기고,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몰락을 겪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난리도 아니죠. 한번 볼 때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시 반응을 보는데, 저는 정치인보다는 정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자, 미국 유일주의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고요. 온리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나서 미국만 간다는 주의가 맞습니다. 어쨌든 러스트벨트나 제조업을 이거는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트럼프, 바이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리쇼어링은 미국 국내에다가 야, 너네들 그 공장을 다 지어. 어떻게 보면 작년 2차 전지가 엄청 올라가고 10배 갔던 이유가 바이든이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하면서 엄청난 큰 보조금을 줬던 IRA였죠. 올해 같은 케이스도 우리나라 AI 반도체가 잘 갔던 부분은 치스법 관련해서 AI 성장과 같이 갔습니다. 공장을 미국 계속 짓고 있어요. 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에서 뭐 고용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봤을 때 그 제조업 정말 안 좋았던 3, 40년 전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을 40년 부활시키면서 중국에 기대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이거는 계속 갑니다. 여기에서 뭔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AI가 기술 패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또 교란되겠죠. 원래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 방향 정도와 속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을 봐야 되고 비동맹, 우리나라 동맹 국가도 10% 20% 관세 때린다 그러잖아요. 포괄적 관세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막 불안한 감각은 있지만 이미 17년 18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정시도 빠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변동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대놓고 때린다 했죠. 관세를 60%다. 품목별로는 100%, 200%까지 말을 막 하는데 자, 이런 부분 봤을 때 정시는 미리 좀 반영돼서 중국 정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어요. 분명히 눌리겠지만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산은 중국, 소비는 미국이었던 과거 GVC가 바뀌어서 자, 중국에서 소비를 키워줄게. 자, 미국이 뭐 제조업이든 뭐든 생산을 해볼게. 그렇게 서서히 바뀌고 없는 부분이 보완되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도 중국과의 빅딜의 협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포괄적 관세도 결국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야, 너네들 10을 때리겠어 해놓고 결국은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거쳐서 3위나 5원을 취하는 그 거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이미 18년에 이런 것들이 미리 겁을 좀 먹고 선방한 대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감세죠. 어쨌든 기업들 잘할 거 해주고 세금 다 낮춰줄게. 근데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살짝 문제가 돼 있죠. 어차피 소득세 법인세는 내년까지는 가요. 그 이유 문제지만 여기서 추가로 해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은 내후년에 보는 거고요. 결국 미국 내에서 정시가 기업들이 좋아지는 효과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재정 문제가 따라옵니다. 근데 재정 문제 때문에 미국이 결코 망할 리는 없다 있어요. 근데 작년 SVB 사태라든지 항상 연말 연초에 재정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 1월부터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추세를 멈추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이슈 정도 보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어쨌든 돈은 푼다. 그렇게 크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를 볼 수 있는 건 규제 완화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본주의에 총알한 미국에서 트럼프까지 와서 자기 나라 국가를 더 밀어줍니다. 정시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게 더 가요. 자,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지만 주변적 여건 때문에 물가나 인플레가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쉽게 못 낮춥니다. 뭐 지금 당장 좀 낮추겠지만 그런 면에서 잘 가던 솔린과 차별화 정신은 계속 갈 거라 봐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의 어떤 맥을 짚고 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 AI 반도체 버블은 아마 칩스법 얘기하지만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다 대응하고 있어요. 기술 패권 AR 위해서는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따로 못 가요. 그러면 칩스법 4에 들어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나 대만은 어떻게든 또 잘 이렇게 부벼가지고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저는 봅니다. 거기서 버블 슈팅에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추가로 더 붙을 수 있는 우리는 헬스케어, 우리나라 바이오 보고 있죠. 은행주로 규제 풀어주겠다. 앞으로는 전통 에너지나 뭐 쉐일이나 가스, 이미 유럽도 납작 엎드렸습니다. 미국 에너지 수입한다는 얘기 먼저 하고 있는데 인프라, 뭐 전력 같은 거 보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돈이 될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제 완화가 정시에서는 되게 좋은 4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자, 요거는 조금 재밌게 볼게요. 이거는 사실 시장이 많이 도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그냥 쭉 가져왔습니다. 한번 있는 거를 이렇게 카테고리 내로 정명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재밌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장에서 보기 좋게 이 타노스 공약 몇 개를 쭉쭉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잠깐 느낌상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겠다. 이건 예상됐던 거죠. 엄청나게 큰 높은 벽을 쌓았는데 이 바이든과 이 행정부가 그 코로나 있을 때 다 받아들였잖아요.
원래 바이든 정부 전에 미국 이민이 엄청 많이 들어갔지만 연도로 한 75만 명, 75만 명 들어왔는데 그게 100만 명, 200만 명까지 엄청나게 늘었어요. 자, 그게 들어오면서 1년, 2년 지나서 숙련 노동자가 돼서 미국의 노동 공급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저임금이었지.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리면 당연히 노동 공급이 타이트해집니다.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살짝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 저가 노동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또 상승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요인이 생길 수 있죠. 자, 국경 장벽을 설치한다. 출생하면 원래 시민권 주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되게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이것도 하지 않겠다. 미국 자체만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겠다는 느낌이 있죠. 자, 난민 정책도 유럽에서 되게 말이 많고 한데 사실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트럼프는 이걸 하지 않겠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경제로 봤을 때는 노동 공급 감소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요인이 생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약은 제가 되게 싫어해요. 제가 옛날 비마약성 진통제 투자하고 지금 뭐 비보돈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2017년도에 그 멜라니아 트럼프 그 부인이죠. 그분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테마 2017년도는 별의별 테마가 다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마약에는 상당히 강경한 표현을 보였던 트럼프였습니다. 자, 멕시코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이다. 마약 판매 시 사용하겠다. 자, 바이든과 본 해리스가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마리화나 같은 거 살짝 풀어줬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야, 마약 이거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강경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또 중국과 멕시코나 이쪽에서 펜타닐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할 거예요. 그러면 또 비마약성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살짝 희망도 보이는 거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도 자, 중국산에 60% 관세 때리겠다. 뭐 품목별로 100% 200% 막 나오고. 자, 미국 기업은 절대 중국에 투자하면 안 돼. 장비도 다 멈추겠어. 자, 바이든한 정책을 더 강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이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그 토지나 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어쨌든 돈 많은 중국인들이 그것도 다 금지하겠다. 중국을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물론 그 뒤에 또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트럼프가 4년 내내 트럼프 일기 때 두드려도 중국은 생필품 아주 싼 것들은 계속 만듭니다. 그 커다란 흐름은 못 바꿀 거예요. 알리, 테무, 쉐인 같은 것도 있죠. 그것도 지금 뭐 대응하겠지만 그런 흐름상 중국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과 정책과 현재 실제적인 경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항상 제가 이렇게 녹여서 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세율도 조정할 수 있는 딜이 있겠죠. 아마 60% 때린다 해도 다 맞겠습니까? 난리 날 텐데. 쉽게 말하면 그 10만 원짜리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면 16만 원 되는 거예요. 만 원이 16,000원 됩니다. 중국 못 사요. 근데 필요한 거면 그 당시에 막 싼 거를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만들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도 관세율은 조정될 거라 봅니다. 그런 과정을 보시고 아까 말했던 GVC를 생산 소비 바뀌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딜도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그럽니다. 같이 보시죠. 자, 그리고 중국을 반도체도 막 때리면 뭐 당장에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같은 게 피해를 보겠지만 저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장기적 면도 빠르잖아. 사이클이 그죠. 사람들 스마트하니까 이런 데 분명히 있다 보고 자, TSMC가 어제 말했어요. 야, 지금 이 말하기 전에 지금 분위기가 보이니까 아직 바이든이 하고 있는 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TSMC가 야, 우리 중국한테 절대 반도체 수출 안 할게요. 어제 이미 발표했어요. 발빠르게 대처하는 거죠. 미리 우리가 다 자를게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 또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신 면에서는 선반영되고 미리 준비하는 거는 또 좋은 겁니다. 너무 충격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당연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감세를 합니다. 2017년 해서 쭉 이어져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 세율이 23%를 뭐 해리스 올린다 그랬는데 얘는 15%까지 낮춘다 했다가 뭐 18% 중재가 됐으니 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은 가요. 어차피 내후년인가 아마 그때 한번 올릴지 빠질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효력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그냥 간다 보시면 되고 자, 기업 구제금융도 금지하겠다. 쉽게 말하면 고금리에 힘들고 어쨌든 구제금융하고 살려줬던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야,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만 살려. 극차별화 더 되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뭐 대장주주로 가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해도
우리 투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정시도 더 차별화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키울 겁니다. 즉 관세를 올리고 하면 이 사람이 물가가 올라가는 걱정하다 보니까 정통적인 석유나 가스 같은 걸 더 키우겠어. 정통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 해서 어떤 전략 비축유도 벌써 메꿔놨어요. 아마 더 키울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가스에 좀 올인하고 있는 유럽도 자 이제부터는 미국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걸 갖고 막 실어 나르려 그러면. 자, 거기 필요한 게 또 조선 같은 배가 필요하죠. 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정통 에너지 쪽을 계속 키운다는, 에너지 패권을 키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쟁에 대한 얘기. 이미 네타냐후라든지 우크라이나 젤론스키 보시면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죠. 러시아의 푸틴도 벌써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오면 전쟁 빨리 끝낼 수 있어. 이런 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박파박 끓이는 흐름은 뭐 조금 변동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탈퇴하겠어. 자, 파리 기후를 탈퇴한 거를 바이든이 다시 넣어놨는데 다시 재탈퇴하겠어. 전기자동차, IRA 이런 것들 나는 그린 산업 싫어. 정통 산업이 좋아. 이런 것도 제거하겠어. 해상 풍력도 제거하겠어. 그러니까 풍력, 태양경 같은 게 저는 안 좋다,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맞다 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로는 맞는 비전이지만 트럼프 시대에서는 그린 산업은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뒤에 거는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민주주의의 퇴행, 자, 민주주의가 이제는 살짝 멈칫합니다. 어떤 다양성과 여러 가지의 그런 민주주의 확장된 흐름, 어떻게 보면 오바마가 만든 거예요. 오바마가 만들고 연장을 바이든이 하고 있었고 유럽이든 미국의 각주들이 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커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멈췄습니다. 자, 베테랑 노숙자 완전 종식, 홈스쿨, 뭐 공립과역, 종교활동 활성화 보면 뭐지? 이건 좀 따로구나. 예, 뒤에 또 있네요. 아동 성범죄 사형구역 이런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게 봐요. 나쁜 놈은 더 나쁘게 처벌한다 보는 게 맞다 보니까 경찰관도 권한 강화하고 이런 거 있죠. 예, 남성과 여성만을, 이게 어쩌면 그 젠더에 대한 얘기거든요. 미국의 몇 개 주나 유럽 같은 데 되면 어릴 때 내가 딸인데도, 자녀가 딸인데 아빠 내일부터 나는 아들 할게, 아들로 인정해 줘야 돼요. 야, 너는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말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조금 겁을 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멈칫합니다. 예, 멈칫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걸 멈추 세운 거예요. 뭐 트랜스젠더도 참여를 금지시키겠다.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의지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미투가 생긴 게 미국이었어요. 미투가 그때가 오바마 시대거든요. 남성의 어떤 강한 권력에 당해서 정말 차별을 받고 있던 여성의, 저는 이퀄리즘을 동의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오바마와 바이든까지 이어졌죠. 뭐 그 사이에 잠깐 트럼프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또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다음에 프랑스, 그 러시아도 그 중국도 온갖 사람들 지도자들이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이다 보니까 이런 민주주의들이 쭉 갔던 흐름이 살짝 멈추다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정시에도 볼 수 있어요. 정시에도 봐야 되는 사회적인 변화다 보니까 뒤에 말씀 잠깐 드릴 텐데 이런 흐름도 한번 볼 수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체적인 거죠. 이것도 내고 될 수 있다 봐요. 15조를 내라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때 그 문재인, 그 우리나라 그 윤통이랑 트럼프 전화 통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앞에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흐름을 편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트럼프 시대는 기존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저는 안정을 바랬지만 변동성이 생기고 뭔가 강한 게 쿵쾅쿵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미국 정치 투자할 때 미국은 당연히 우선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엔비디아는 들고 갈 거예요. 추가로 사는 거는 제가 자유를 드렸지만 엔비디아 들고 갈 거고 나머지 제가 딴 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변동성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 수 있는 주도주나 나스닥 이런 것들이 차트 띄어놨죠. 로고 차트인데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암만 아니다, 뭐 겁난다, 비싸다 이래도
시장에서 보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적으로 또다시 스트롱맨의 시대, 푸틴과 시진핑과 트럼프, 김정은까지 포함시켜 줄게요. 그러면 또다시 스트롱맨 시대에서는 분명히 세대별로 갈등과 극차별화는 계속될 거예요. 참 사는 게 스트레스 받아요. 요새 보시면 선거를 하더라도 되게 크게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거의 40 몇 대 1, 50 몇 대 1, 거의 반반입니다. 그거는 정말 반반으로 갈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은 F로 살고 투자나 이쪽에는 T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벨 전략 말씀드렸고 단타하면서도 중장초하듯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생각과 행동이 달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항상 냉정하게 보지만 약간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인 얘기도 제가 많이 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AI에 뇌가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쇼폼을 안 보는 그런 것도 자체적인 노력인 거죠.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런 흐름의 시대적인 바뀜도 우리가 돈 공부하는데 꼭 알아야 될 사회적인 변화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멈칫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좋은 시대에 좀 여러 가지 일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도 또 가소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민주주의는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갖고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부딪힌다 봅니다. 부딪히고 점점 극차별화 가다가 AI 시대에 한번 크게 터지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터지기 전까지가 엄청나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앞에 봤던 트럼프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 압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달에 전 금리 또 내린다 보거든요. FMC가 또 내렸잖아요. 이제 4.5까지 떨어질 텐데 내년부터 들어가고 트럼프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재무부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추가 인하하고 이 FMC가 보는 3.5%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을 거라 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춰주고 에너지에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증시를 보더라도요. 고금리에서 현금 많고 괜찮은 애들 위주로 저는 대장주나 큰 것만 갔잖아요. 강한 것만 갔잖아요. 이게 지금 러세도 물론 올라오지만 이 금리라는 게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금리 시대,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여전히 종목이나 투자할 때 확산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무부 앨런과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일전이라 표현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판도는 기울었잖아요. 하지만 1월 이후에 부채 한도 협상은 살짝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규제 완화라는 게 정말 미국의 나스닥과 주도주 AI, 독과점, 은행 같은, 은행은 뭐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뭐 살짝 빠졌더라고요. 그러지만 규제 철폐라는 게 정말 증시의 흐름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머징 아시아, MSCI, EM에서 중국도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중국은 더 누른다 그랬잖아요. 더 누르는데 지금 보면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살짝은 조심을 하고 있어요. 보이거든요. 하지만 바닥에서 탈출을 모셔가면서 빅딜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미중 패권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싸고 눌려있던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미국을 보겠지만 중국도 일부는 계속 보면서 외국인 수급을 챙기겠습니다. 자, 됐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이 변동성 가운데서 어떻게 할래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떤 초점을 맞춰가고 영점을 맞출 거예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국은 제가 다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빠질 때 이때 2008년입니다. 완전 박살날 때잖아요. 그 뒤에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있을 건데, 그렇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빠지고 닷컴 버블 2000년, 그 다음에 서프라임 버블 이때는 2008년, 이때는 정시가 버블이었고 이때는 부동산이 버블이었어요. 지금 뭐죠? 부동산 버블은 없어요. 이미 이때 뭐 큰 흐름 때문에 완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정시가 버블이냐? 쏠림은 있지만 PER 19배, S&P 기준으로 평균인데 지금 22배, 23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버블이냐? 그것도 아니야. 왜? 이때는 나스닥이 50배, 100배 갔었거든요. 버블이 아니라는 거야. 온갖 뭐 일본이다 별별 얘기 다 보고 정치적으로 다 보고 있겠지만
트럼프가 그 버블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겁내지 말고 주도주와 빅수급 채식하시면 돼요. 그렇게 수익을 누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짜잘하게 온갖 일 다 했었지만 2018년도 마찬가지였죠. 파월과 싸울 때 2022년에 나름의 어떤 이 버블을 상당히 끊었어요. 끊었는데 결국은 AI를 통해서, 왜 AI가 나온 거는 20년 만에 온 기술의 혁명입니다. 인터넷 시대 다음에 20년 만에 온 기술의 혁명, 슈페트 혁명이기 때문에 이 금융 사이클보다 더 큰 혁명일 수도 있어요. AI 혁명이. 우리가 B2B다 B2C다 하는 얘기가 10년 버는 이유가 이 기술 혁명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온갖 수급이 어떻다, 엔캐리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해도 기술 혁명은 미국의 존폐 문제죠. 100년 미중 패권의 존폐 문제죠. 그러면서 우리는 AI와 반도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겁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렇죠. 엔비디아 물론 가장 기준이겠지만 이제 B2C 연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AI 반도체 놓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바이오스키가 나오잖아요. 제 종목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겁난다, 단순하게 뭐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나면 그렇게 겁낼 건 없어요. 자, 변동성은 뭐죠? 변동성 대응하는 거는 방법이 뭡니까? 몰빵 안 치시면 돼요. 몰빵 치면 야 되면 너무 좋아, 안 되면 아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 한국, 그 다음에 AI 반도체와 헬스케어 2개 정도 딱 맞춰서 갖고 있고, 이제 새롭게 나올 것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장주 포트로 갈 거예요. 앞에 제목도 써놨잖아요. 그죠? 그게 대장주입니다. 짜잘한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가는 게 더 가요. 이 스타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바벨 전략은 원래 단기와 중기인데 제가 단기로서 잘 안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변동성 때문에. 단기하다가 다 죽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주시고, 여전히 강강약약, 강한 거를 팔고 밑에 못 오른 걸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주제 제일 강한 것들 계속 얘기 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리시는 거고, 살짝 누림목 줄 때는 더 늘리시는 거고, 약한 거 빌빌대는 것들을 더 사는 게 아니라 걔들을 더 줄이는 게 강강약약이에요. 이걸 만약에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저랑 같이 오셨던 분들은 포트가 되게 건전하실 겁니다. 물론 금액이 다르고 종목이 다 다르시겠지만 최소 2개, 많은 분들이 제가 종목 얘기 다 드린 거 샀다 하더라도 10개 안 넘어갈 거예요. 강조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정말 잘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저 같은 매일매일 포트 조정도 합니다. 강한 걸 유지하고 안 좋은 걸 팔아서 강한 걸 더 사고,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약한 걸 더 사고 빠진 걸 더 사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미국은 여전히 타노스 미국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AI 빅뱅 버블 슈팅은 내년도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꼭 탑승해 계시고,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가장 대장주입니다. 자, 선반영 기준 봤을 때 2017년에 정말 좋았던 장, 2018년에 중국 관세 때리면서 왔다 했던 장을 이미 경험을 했던 지금 타노스, 트럼프 2기는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이 정말 약하고 온갖 얘기 다 듣고 삼전 외국인 누르고 있지만 안 죽어요.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2016년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강한 주도주 빅바이오, 알테오즈 말씀드리겠어요. 잘 가고 홀딩 하시면 되고, AI 반도체,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종목들 들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 금액이 어쨌든 미국이 들어가는데 계속 쏠릴 겁니다. 이렇게 쏠리다가 언젠간 터지겠죠. 쏠리기 전까지 정말 좋기 때문에 쏠릴 때 거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사실 중국의 빅부양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제가 뭐 GVC 얘기 드렸지만 미국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쥐도 이렇게 도망칠 구멍을 보고 모는 게 맞잖아요. 중국이 망한다? 미국이 더 큰일 나요. 아시죠? 그렇게 사실 몇 년 동안 버텼던 거고 중국이 안 망했던 겁니다. 중국도 눌려야 되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빅부양 경기는 자체적인 자구력이고, 소비를 키운다는 것은 리쇼를 하는 미국으로서도 괜찮은 카드일 수 있습니다. 부채 탕감 이런 것도 미국 눈치 보면서 도강양이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치킨 게임 하고 있는 2차 전지, 태양광 엄청 밀어내고 있는 것들이 중국 소비를 키우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첨단 산업 어차피 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허들이랑 저끼리 치고받고 하겠죠. AI 반도체 쪽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당연히 빅바이오가 제일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치고 나가잖아요. 딴 것들이 뭐 몇십 프로 빠져도 이런 것들이 키우고 숫자가 3배, 4배 올라가면 딴 것들 다 커버해요. 우리 포트가 전체로 다 좋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종목들입니다. 알테오젠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절반 남았지만 알테오젠 계속 키우고 하이닉스 반등 주고 테슬라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엔터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 새롭게 뭐가 올라올 거냐, 뭐 전력, 조선, 항공 다 보고 있지만 아직은 전 아니에요. 빅수급 제 시간 아닙니다. 그리고 뭐 테마주 왔다 갔다 한다. 2017년에 테마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정부의 습성이었고, 지금 현 정부 우리나라 윤통 정부는 테마 계속 잡아요. 윤통 들어온 이후에 이 정부에 테마 있었습니까?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 대왕고래 뭐 살짝 있었다 다 죽었잖아요. 예전처럼 몇 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짜잘한 테마 찾기보다 계속 우리 포트 내에서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여전히 좋습니다. 이 정부의 특성이에요. 윤통의 정부 특성.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하고 나서 이것도 30분이네. 마지막에 이제 종목들 얘기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공부하는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담대하게 우리 대장 포트 갖고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힐링과 여유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말에 편하게 들어주시고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해주시고 내년에 큰 수익을 같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물론 올해도 남았죠. 자, 종목 한번 간단해 보겠습니다. 원래 파트 2이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나름의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구독자도 더 늘려야 되고 하니까 좋아요 좀 알람을 좀 눌러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제가 190불 얘기 드렸죠. 190불, 180불. 이게 파동입니다. 자, 확률 게임의 정신. 이 운이 아니에요. 이 운이 아니고 빅수급들도 확률 게임입니다. 자, 큰 흐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GPT가 나오고 작년 초부터 지금 2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 1월달 우리는 그때 2차전이었으니까 그때 뭐 딴 거 다 했죠. 이때부터 GPT는 나오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게 1차 파동이에요. 2차 파동. 횡보죠. 출렁출렁 거릴 때. 작년 하반기였어요. 올해 우리가 $50 살 때 꼭 사야 된다. 미친 듯이 살아있을 때가 2차 파동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되고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출렁출렁 거리는데 사실은 이게 이때 움직였던 횡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출렁거린 거는 온갖 사회, 경제, 일본 별별일 다 있었기 때문에 출렁임이 컸던 것 뿐이야. 이때랑 같은 파동이에요. 1차, 2차, 3차, 4차의 모에 한 번의 파동이 더 남았어요. 한 번의 파동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절반 팔고 절반 들고 있지만 이미 수익은 되게 많이 났어요. 3배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140, 150달러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제가 180불, 190불, 200불까지 보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더 올라요. 빠질 때는 생각보다 더 빠져요. 그게 어떤 개인의 힘, 밈에 대한 개인 슈팅의 힘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슈팅 버블을 보는 거고, 여기서 우리 올라가면 팔 거예요. 뭐 더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있는 걸 포함해서 150불, 180불, 190불까지 엔비디아는 내년에 1차 목표를 잡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크게 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 B2C라든지 그걸로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하이닉스 뭐든 같이 틀어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 볼 거고요. 자, 그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눌려서 이렇게 좀 탈피가 되면 더 좋겠지만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딴 거에 비해서 가장 대장이기 때문에 요즘 올라오면 우리가 13만원 샀기 때문에 매매는 다 적어드렸어요. 올라와서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엔비디아나 TSMC 흐름 보면서 신고가 가든 도전하든 그름을 조금 연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로 봤을 때 1년에서 잘 안 가져가.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샀는 거거든요. 1년 다 됐습니다. 근데 올해 7, 8월달은 오늘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 흐름은 더 가져갈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이번 주말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뉴스 보시면 알테오젠은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겪을 거예요. 똑같아요. 얘도 지금 횡보 조정을 막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37만원이고 내년 12일날 IR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요걸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정말 이게 지금 그 ADC 쪽에 확장이 계속돼요. 품목 독점이기 때문에 이거 달치 상교만 하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출을 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40만원 후반,
이번에는 제가 조금 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좀 보시면서 40만 원 중반 넘어가면 제가 부분 매도를 해드릴 수 있어요. 예, 다음 주 꼭 좀 봐주시고 나머지는 더 키워도 되는 부분이죠. 자, 하니스 알테오젠 그 다음에 테슬라 말씀드릴까? 네, 테슬라는 제가 보수적으로 보고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이 트럼프가 버블 슈팅을 만들고 빅수급들이 미국으로 붙이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테슬라는 오버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죠. 제 기준 오버슈팅인데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구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 물량을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해버려서 이게 지금 300불 돌파되고 안착되는 과정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0불 내에서 오른 상태에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 있지만 안 빠진다 그러면 얘는 신고가 400불 도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2년 3년 봤던 박스피 테슬라 안 좋게 보던 뷰를 바꾼 거죠.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300불 내에서 지지대 반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성장이나 뭐 거기에 대한 이슈죠.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닝은 당장 저는 안 나온다 보지만 이 수급과 정치적인 이 빅수급의 파워 때문에 말씀을 제가 조금 좋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가는 데 따라가야죠. 그러면 봐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테슬라보다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 신규로 사진 않아요. 자, 엔터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바닥에서 꾸준하게 한류든 수급이든 실적 나온 이후에 엔터가 JYP든 하이브든 SM, YG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SM을 좀 JYP를 좋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닥에 살 겁냐 하는 분들은 사도 괜찮은 엔터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시간을 또 안 맞췄네요. 30분 넘어갔는데 어쨌든 트럼프 시기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간 전망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우리 포트까지 한번 대장주 위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강약약과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대장주 포트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 남은 시간 다 쉬시고 또 다음 주 힘차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